저는 오늘 문재인 캠프에 주도관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경쟁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서로 후보 간의 경쟁, 캠프 간의 경쟁, 지지자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후보님을 포함하셔서 캠프 관계자들이 그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세론을 꺾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일단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경쟁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이제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 교수님이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거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일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가지고 이거 몇 프로 저거 몇 프로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하자 뻔한 얘기죠. 뭐 당성 나항성 누가 높냐 국정 운영 적합성 누가 높냐 한쪽은 문 한쪽은 아니니까 서로 질문에 그거 넣으려고 그러겠죠. 말싸움하고 그 다음에 결렬되게 되면 신문에서는 두 후보 또는 대리인이 등 돌리고 있는 사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렬 1차 결렬 2차 결렬 사람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높아지고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됐을 때 이겼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힘을 열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 이 교수님의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뭐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여론조사 하나로 끝내는 게 옳은 거냐 저는 싶고요. 저는 그 후보님께 아예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안 후보님하고 TV 공개 토론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어떠십니까? 생방송으로 해서 한번 그럼 우리가 후보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고 안 후보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유권자는 평가하는 건데 지금은 모두 신문 보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리된 것만 보는 거거든요. 한번 생으로 계급장 떼고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TV 토론뿐만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토론이라도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판단할 하나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런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함께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하는 것 저는 아주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1대1 토론 그것도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선거법상 두 사람만의 토론이 또 이제 그 방송 입장에서 어렵다면 저는 세 후보 간의 토론도 좋고 어떤 형태의 토론도 저는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가 쏟아지네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민주통합당의 이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이제 후보님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하고요. 투표 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대의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어떤 더 심각한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근무 시간 동안에 투표장에 갈 수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수백만 명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 높여야 되고 또 투표 다 참가해야 되고 이렇게 늘 이제 그 강조를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투표 시간 연장이야말로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정치 혁신인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과거에 투표율이 좀 낮아진 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투표 시간을 한 2시간 연장했더니 단번에 투표율이 한 10% 이렇게 높아진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예 투표 자체를 의무화해가지고 투표에 불참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투표 시간을 이렇게 좀 연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민주통합당은 우리 국회 개원하자마자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들을 제출해서 지금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제출한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이 3건입니다. 9월 달에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어야 되는데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론으로 다시 추진할 텐데 마침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정치 혁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관철을 위한 국민행동 본부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너무나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정치 혁신 방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투표시간 연장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은 이렇게 2시간 그러니까 이 저녁 8시까지 늘리자는 것이고 저희는 저녁 9시까지 3시간 늘리자는 차이는 있지만 1시간 차이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시간 연장만큼은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서로 공조해 가면서 꼭 이렇게 관철시켜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권리 찾기도 되지만 어느 나라는 이게 벌금을 물리는 나라도 있더만요. 네, 예, 이게 이제 의무 투표제나 그 책임 투표제라고 하는 거고요. 벌금까지는 안 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안 하면은 공직 후보의 출마를 안 하게끔 하거나 마을 회관에다가 투표하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놓죠. 이 민주시민의 책임인데 그 사회 국가의 서비스를 받는데 국가가 작동하는데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민주통합당하고 무소속 후보 측에서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데다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은 그 먹튀법을 같이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그 실현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시간상 많이 남지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법도 좀 그 민주통합당이 준비하면 어떠냐. 즉 지금 그 공휴일로 투표날을 정해놓고서 이 사업체나 공장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휴일로 해라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공장을 돌려도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 제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강화를 해서 최소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 뭐 4시간 정도는 보장하게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으로 바꿔서 이 정말 600만 명, 800만 뭐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투표를 하고 싶은데 일자리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허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오히려 좀 동시에 추진하는 거. 또 이동 투표소를 손쉽게 그런 데마다 가서 찾아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세 번째로서는 지금 거소투표제, 부재자 투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차선책으로라도 이 600만 명, 800만 명 되는 사람들한테 부재자 투표를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선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걸 같이 동시에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조 교수님. 다 동의하고요. 사실 뭐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투표하는 사람,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한 사람이 많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의 임무인데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언가 저는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뭐 호주처럼 투표 안 했을 경우 과태료를 준다거나 이태리처럼 투표 안 하게 되면 공직 선출권을 안 준다거나 이런 뭐 다음 또 법 개정 문제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최소한 그 알바 청년이나 대학생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에 기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더 보충하면요. 혹시 이게 조금 시기에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1월 중으로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번 선거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 시간 연장 3시간
이거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36억 원이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좀 이 전향적인 그런 이제 그 입장의 그 전환을 조금 촉구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여야 간에 상의해서 뭐 결정할 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은 뭐 여야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결단하면 그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민들의 여망인 만큼 조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투표율이 임시 공휴일인데, 그러니 이 기업들이 근무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 공휴일화해서 그 시간 동안 근무를 시켜서 투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일종의 뭐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처럼 이렇게 좀 규제하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